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과거에는요,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처럼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의 보험 가입이 참 어려웠었죠.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요,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어도 누구나 보험 가입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보장 금액도 일반 건강하신 분들과 비슷하게 크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암과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은 분들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플랜,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 시간에는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키워드로 또 10,000원대의 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간편하고 저렴한 보험 준비 오늘 보험 플랜 119에서 함께 해보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번호, 문자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혹시 유병자 보험 고민 중이신가요? 유병자 보험 하나로 이 암보험부터 뇌 쪽, 심장 쪽까지 든든하게 큰 보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이은희 전문가님의 강의에 집중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은희 전문가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올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인지 시간이 마치 꼭 멈춰진 것만 같았었는데요. 네, 한 해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만큼 또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먼저 제목 한번 보실까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정말?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천천히 드려봐야 되는데요. 유병자 보험에는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들어보셨죠? 325 간편보험. 자,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추가 소견이나 진단이 없어야만 하고요.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없어야 하고요.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일반 간편보험으로 모든 보장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표준치하고 같이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해당이 다 안 되려면요, 5년이 지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5보험도 있고 325보험, 3일보험, 3호보험,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325 간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할증이 약간 붙어 있죠. 일반채보다 조금 더 높은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순서로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 한 가지만 물어보는 보험이 있고요. 또 5가 빠졌죠. 3개월 이내에 입원인 추가 진단이나 소견이 없고 1년이나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가 5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수술이나 입원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이내에만 없었다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고요. 여기에 또 3,5보험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 빠져 있네요.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없었다면 3개월 이내에 추가 소견이 없고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없던 분들, 만약에 중간에 수술이나 입원이 있었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요. 여기 빨간색으로 좀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예, 3.2보험과 3.1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5가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이죠.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다음 장 보시면요. 4명 중에 1명꼴로, 3명 중에 1명꼴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 진단 확률 같은 경우에는요. 65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4명 중에 1명꼴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꼴로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진단을 받았던 분들은 325 간편보험에 가입을 하시려면요. 5년 동안 기다렸다가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각 보험사들마다 계속해서 이런 좋은 보장이 되는 보험들을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받았던 4명 중에 한 분들 그리고 3명 중에 한 분, 이 한 분은 보험 가입을 다 거절당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요. 50세 이상, 그러니까 60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혈관 질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혈관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50%가 넘고요. 보시면 60대에도 이제 10명 중에 3분 가까이는 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협심증이 아니죠. 이런 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보험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3.2보험, 3.1보험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어떤 보장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진단비 넣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 보장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일반 보험하고 별반 차이가 없겠죠. 예, 진단비도 넣을 수 있고 반복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그리고 정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많이 좀 할증이 많이 되어서 너무 많이 비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싸요. 당연히 비싼데 금액 자체를 담보 금액 자체를 좀 낮게 책정을 하면요.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가입 예시를 보시면요. 뇌졸중에 3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에 300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로 100만 원씩 책정돼 있고요. 암 진단금을 제가 여기다 넣지를 않았는데요. 65세 어르신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입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암 진단금은 지금 제외를 시켜놓고 방사선 치료비를 일단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65세 미만 분들이라면 암 진단금을 좀 더 넣어도 보험료가 그닥 높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65세, 70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진단금을 항암 방사선 치료비로 약간 넣어봤고요. 5대 기관 수술. 자, 5대 기관이라고 하면요. 뇌, 심장, 신장, 간, 폐.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장기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했을 때 200만 원이라는 진단금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뇌혈관 수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복이 되죠. 뇌하고 심장 여기에 300만 원. 그리고 71대 수술 비용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종수술 비용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상해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질 수 있는 수술비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71대에 100만 원, 종수술비에 100만 원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럼 가입 금액이 너무 1,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그거 받으려고 보험 가입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입 일단 보험료를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예시를 보시면요.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지금 18,000원대, 그리고 남성분이 2만 원대. 자, 80세를 보실까요? 80세 보시면요. 여성분이 3만 원 초반대죠. 남성분이 6만 원대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이 진단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60세 미만 분들은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을 확률보다는 65세 노인분들이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보험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예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70세 어르신, 80세 어르신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제시를 해드린 건데요. 그래도 암 진단을 받았어도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진단을 받았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금을 아까 전에 봤을 때 뭐 200만 원, 100만 원 약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타는 돈도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얼마 정도를 내가 수령할 수가 있을까? 자, 2만 원대서부터 3만 원대의 보험료로 얼마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세 남성분이세요.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예전 같았으면은 뭐 보험 다 거절당하셨었겠죠. 하지만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84세 남성분이셨는데 기타 병력을 보시면요. 외상성 뇌출혈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2회 하셨던 분이십니다. 2회 하셨던 분이신데 1년이 지난 후에 가입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3일 보험으로 가입이 되셨던 분이세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횟수가 2.7회입니다. 평균 한 번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실 경우들이 굉장히 횟수 자체가 많아요. 이쪽 혈관이 막혀 있으면 다른 쪽 혈관이 또 막힐 수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심내혈관에서 300만 원, 71대에서 100만 원, 그리고 5대 기관에서 100만 원, 종수술비에서 30만 원에서 토탈 530만 원을 수령을 하셨는데요. 병원비가 얼마 정도가 나왔냐면요.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많이 주죠. 그래서 병원비는 66만 원이 나왔습니다. 66만 원에 3일 있다가 퇴원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5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었고요. 63세 여성이세요. 유방암 수술을 하셨어요. 3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기저질환으로 또 당뇨약하고 고혈압 약을 또 복용 중이셨어요. 당뇨하고 고혈압이면 혈관 질환으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약을 복용 중이신 거고 거기다가 유방암 수술까지 하셨으니까 유병자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됐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런 3일 보험이나 3일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녹내장이 걸리셔서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130만 원, 71대 수술비에서 100만 원, 종수술비에서 30만 원에서 130만 원을 한번 수령을 하셨고요. 이후에 뇌졸중이 한 번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심내혈관 진단비와 수술비를 그리고 71대 수술비, 5대 기관에서도 수술비 나오죠. 종수술비에서도 해서 토탈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솔직히 꿈도 못 꿀 이야기죠. 80세 어르신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고 암 수술을 했던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어떤 진단금을 수령했다는 거 굉장히 예전 같았으면 없었을 보험인데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보험이고 최근에 이제 나온 보험이기 때문에요. 보험 가입된다 해서 알아보시다가 거절당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셨던 분들은 5년 지나기만 꼬박이게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나이가 더 65세 미만, 70세 미만으로 좀 더 어리시다고 하면은 암 진단금까지 다 넣어서 또 보험료를 약간 올린다면은 다 진단금까지 다 넣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큰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어도 저희가 진단을 받았어도 또 수술을 했어도 3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의사의 소견이 없고 1년만 지났다면 1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만 없었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예전에는 거절을 많이 당하셨죠? 내가 거절을 할 수는 있어도요. 거절할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 가입까지 어려워서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325 조건의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이 5라는 조건에 딱 걸려가지고 진단받고 5년을 다 채워서 기다리시느라 참 어렵고 좀 복잡하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5라는 조건을 여기서 쏙 빼가지고 325보험, 3일보험으로 지금 바로 1년만 넘으셨으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60이 넘으셨고 3대 질병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 정말 최적의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최종 정리를 할 때 뭐 이제 더 이상 내가 거절당할 회사는 없다라고 하셨으면 정말 거의 모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네. 그럼 지금 병원에서 아직 퇴원 못하시고 입원 중이신 분들 혹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입원 중이시면은 가입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5만 보는 보험이 또 있잖아요.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입원 중이 아니시라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참 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5만 보는 것도 있고 325 조건에 3일 조건, 3이 조건까지 어디든 피해갈 구멍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참 이런 분들이 더 걱정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도 암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회사별로 각기 좀 다르게 좀 되어 있긴 한데요.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요, 같은 부위에 만약에 유방암이다 하면 같은 부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3일보험으로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같은 부위에 같은 조직에 암이 생겼다. 이러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부위지만 다른 조직의 암세포는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 보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심근경색이나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알아보긴 어려우니까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유병자분들 내 병력에 맞춰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암과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5년 다 채워서 기다릴 필요 없이 1년만 지나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 나이가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더욱더 보험 가입 유리하다고 하니까 저희 보험플랜 119 전화 문자 번호 이용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보험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예비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맹충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요즘은 10,000원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10,000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 많이 안 떠오를 거예요. 아나운서님 지금 10,0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아, 지금 생각해 봤는데 예. 커피 한 잔에다가 케이크까지 먹기에는 조금 부족한 돈인 것 같고요. 그렇죠. 바쁠 때 택시 타면 그냥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택시 요금도 많이 올랐죠. 예.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저도 한참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10,0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 키워드를 보시면은 피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요즘 피자 가격 얼마인지 아시나요? 조금 저렴한 데는 10,000원으로도 가능할 맞아요. 것 같고, 또 비싼 데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배달비 붙으면 10,000원 넘어요. 그렇죠. 일단은 배달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치킨 한 마리가 또 직접 사러 가서 좀 저렴한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배달은 일단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00원인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애매한 금액이죠. 제가 영화 보기도 적어놨는데 영화 요즘에 9,000원 정도 하잖아요. 영화를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팝콘은 못 먹습니다. 팝콘은 못 먹고 혼자 네. 봐야겠네요. 네, 혼자 봐야 예. 됩니다. 조조 영화를 봐도 팝콘 먹을 수 있을까요? 팝콘은 못 먹어요.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10,000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가치가 이게 낮아진 건가 아니면 우리가 물가가 너무 비싸진 건가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한 번쯤은 있는데 예. 그 외에도 뭐 식사 한 끼, 책 한 권, 머리 커트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전부 다 약간 애매합니다. 맞아요. 그쵸. 10,000원 한 장 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주머니에서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00원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가치로 따지면 예. 10,000원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보험의 가치로 따져서 10,000원 정도의 내가 훌륭한 가치를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0,000원으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은요, 참 든든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보장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10,000원으로 몇 가지 정도의 보장을 받으면 만족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면 어떨까요? 몇 한 가지? 가지요? 두 가지? 뭐 여러 개는 욕심 못 낼 것 같고요. 뭐 그렇죠. 한두 가지만 있어도 그냥 쓰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 플랜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플랜에서는요. 무려 29가지입니다. 10,000원으로 29가지 다요? 그렇죠. 이제 10,000원은 딱 아닌데요. 예. 10,000원대로 오, 29가지를 준비할 수 있어요. 한 번에요. 여기서 고르는 게 그렇죠. 아니고요. 한 번에. 그런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많이 적혀 있잖아요. 예. 뭐 후유장애, 사망, 교통, 입원비, 수술비 이런 것들이 상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29가지입니다. 무려. 와, 이게 일단 지금 가지수 자세하게 좋죠. 보니까요. 가지수도 많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네, 일상생활에 많이 겪는 것들 중에서 예. 우리가 통계를 보면 많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일단 준비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통계에 보면은 우리 교통사고가 우리가 많이 당한다는 걸 일단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교통사고는 준비하는 것이 맞겠구나. 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고가 많이 있을까라고 봤더니요. 자전거나 아니면 이 레저 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의외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이런 한강 둔치 이런 곳에서 일어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해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신 것들 보장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10,000원이니까 얼마 못 받을 것 같은데 보장 금액 어떻게 돼요? 네, 그중에서 제가 29가지를 다 발췌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중에서 우리가 좀 좋아하는 항목들을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먼저 입원비하고 후유장애에 관해서입니다. 오. 일단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해 사고나 재해 사고 아니면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사고를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3% 이상부터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 80% 이상이 아니고 3% 이상부터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상해다 그러면 일반 후유장애 1억, 교통상해 후유장애 1억, 그러면 합해서 2억의 후유장애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도가 높죠. 와, 엄청 크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건 후유장애는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 앞전에는 뭘 받을 수 있을까? 입원비.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입원하는 거는 누구나 예. 입원하게 되는데 입원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준비한 건 이제 수술비니까 수술비 예. 먼저 한번 볼게요. 수술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상해 수술비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권에서 상해 한 가지만 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수술을 할 경우에도 호프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술을 한 잔 드시고 예. 약간 비틀거리면서 화장실을 갔다 오시려고 들어갔다가 물기에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다치셔가지고 그렇죠. 수술 근데 받으셨나요? 약간 이런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네. 몸을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를 좀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예. 머리를 다치셨는데 머리에서 만약에 피가 고이거나 아니면 피가 나오면 뇌출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 뇌출혈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요? 뇌출혈이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뇌출혈은 질병 뇌출혈만 해당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상해잖아요. 예.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2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만약에 골절을 입었으니까 골절 진단비, 당연히 골절 수술이니까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이니까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상해 1호종 수술비에 해당되는 수술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증권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당되는 걸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고로 내가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겹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지수가 많으면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많구나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 그럼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각각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지금 옆에 있는 금액처럼 만약에 상해 수술비 50만 원에 예를 들어 보면 앞에서 네. 들은 예로 보면은 골절 진단비 30만 원에 상해 수술비도 받고요. 골절 수술비 다 받으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특정 상해 수술비 2천만 원 그러면 2,200만 원 정도가 수술비로 지급이 됩니다. 후유장애 빼고요. 좋네요. 그럼 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말씀 주신 예시처럼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뭐 입원비라든가 수술비 다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어떤 보장이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입원비. 예. 예, 제가 앞에서 먼저 실수로 입원비를 먼저 언급드렸었는데 입원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입원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비싸서 가성비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원비인데요. 예. 입원비도 보시면요. 나열을 해놨어요. 10,000원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해 입원비 10,000원인데 우리가 종합병원 가면은 10,000원을 추가로 또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다 그러면 또 추가로는 10,000원을 받아요. 오. 그랬는데 상해로 입원만 하고 치료하고 퇴원했으면 예. 그만인데 만약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상해로 인한 수술 입원비를 또 5만 원을 또 받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면 그러네요. 오히려 입원으로 보면요. 질병보다 상해가 길게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병 같은 경우에는 통원이 가능하면 퇴원을 시키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통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입원 일수가 10일에서 15일 정도 되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예시대로 한다라면 평균적으로 50에서 70만 원 정도는 내가 수술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거 10,000원으로 가입하는 건데 10,000원도 내가 낸 돈 그대로 받은 거고 거기다가 뭐 50만 원 수술비 받고 입원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표에 보시면 제가 조금 상관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특정 감염 입원비 5만 원이라는 것을 제가 포함시켜 놨어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일상배상책임보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상해 사고와 상관없이 물어줄 수 있는 거 이제 모두 다 아실 거고요.
특정 감염병 입원비라는 게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다라는 주제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 특정 감염병 입원비에서 받을 수 있는데 하루에 5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코로나19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이 안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몇 가지 보면요. 예. 제가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것만 몇 가지만 이야기 드려볼게요. 뭐 콜레라, 장티푸스, 파상풍, 일본 뇌염, 홍역, 볼거리, 예. 광견병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 모든 게 특정 감염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감염병으로 입원했을 때 치료받을 때 하루에 5만 원씩 입원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이 좋은 거죠. 네, 정말 좀 다채롭게 다양하게 보장을 좀 구성해 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000원 한 장으로 이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참 신기한데 또 다른 보장도 있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플랜인데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가지수를 한번 보시면 30가지입니다. 와, 이거 한 더 가지가 많아요. 더 늘었어요. 근데 30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예. 30가지 중에서 또 특정화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해사고도 많지만 그중에서 더 많았던 게 바로 교통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내가 피해자였을 때 딱히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통계를 보면은 교통사고 시 부상자 수인데 앞에 보시면 글자 보시나요? 보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중에서 보행자,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이 다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1년간 통계인데 월로 환산을 해도요, 670명 정도가 보행 중에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중, 뭐 차에 탑승 중 다 아니고요. 보행 중만 봐도 670명이나 돼요.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B플랜도 참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볼까요? 네. 그래서 앞에 A 플랜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거 외에 B 플랜 좀 특화되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면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우리가 교통사고서 탑승 중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보행 중 뭐 상관없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전동 킥보드 모두 다 이게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교통의 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우리가 교통이라 알고 있는데 혹시 엘리베이터가나 에스컬레이터 교통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교통이 아니지 않나요? 그거 아닐 것 같죠. 네. 그런데 교통입니다. 기타 그래요? 교통수단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서 만약에 계단에서 넘어졌다. 네. 그러면 교통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통에 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범위가 작을 것 같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일상생활에 생활하는데 교통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뺑소니라든가 아니면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구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하철 그 계단에서도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많죠. 참 일상에서 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아요. 자, 보험료 궁금합니다. 보험료가 핵심이잖아요, 오늘. 얼마예요? 일단 앞에서 제가 10,000원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10,000원대에서 행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을 좀 더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교통을 포함하고는 있지만은 상해 위주의 보장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10,000원 초반대,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를 다 봐도 최고 13,000원대를 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니죠.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앞에서 저렴한데요? 이야기했던 정말 영화 한 편 그리고 커피 한 잔의 디저트 정도의 금액으로 한 달을 보장을 받는 거고요. 20년 동안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B 플랜 같은 경우에는 네. 교통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 보장 금액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역시 10,000원대에서 그래도 20,000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금액이면 든든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3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를 고르자니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원픽 하나 해주세요. 어떤 거 가입하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은 10,000원의 행복이었으니까 최대한 10,000원에 근접한 제가 A 플랜을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상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B 플랜이 좋고요. 교통도 내가 포함을 시키고 일반적 상해 보장을 내가 좀 더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A 플랜이 좋습니다. 그래서 A 플랜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10,000원 한 장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돈을 빠르게 쓸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10,00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A 플랜 최종적으로 원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상해 교통사고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해 보장도 받을 수 있고요. 30가지 가까운 보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00원 한 장이면은 10,000원대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실시간 전화 연결 바로 해서 보험 고민도 도움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보험 플랜 네. 119인데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희 남편 보험인데요. 예. 이 종신보험이 이번에도 35,000원 정도가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잘 들어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보장이 요새 들어보면 뭐 뇌혈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예. 보장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추가로 더 들을 것 같은 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 보장은 잘 좀 준비해드리고 싶은데 보험료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3이요. 네, 50대 초반이시고요. 다른데 특별히 아프시거나 가족력 없으시고요? 예, 건강한 아직은 편이에요. 네, 건강하세요. 예. 보험료 그런 부담을 좀 느끼시는 상황일까요? 뭐 보험료는 요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적어도 좋고요. 네. 예, 뭐 요 선에서 조금 추가되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험료 대비 보장 좀 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의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2015년도에 아이생명에 CI 종신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M사에서 보장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4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올해만 또 3만 원이 넘게 보험료가 올라서 CI 종신보험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요. 보장을 좀 넓게 원하신다고 합니다. 박돈숙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2건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증권 아이생명의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험의 내용은 좀 잘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 중요 질병 같은 거는 가입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럼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보험 5천이 CI 종신보험으로 지금 가입이 돼 있으신데요. CI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서 이 보험에는 이제 80% 선지급형 보험으로서 만약에 사망 이전에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의 80%인 4천만 원을 먼저 선지급해주는 보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대한 질병이라 하면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말기 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80%를 선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6개월 후에 또 검사를 해서 25%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인정이 될 때 80% 선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이 선지급을 해드리는 부분이 질병에 대한 보장 부분이 아니고 사망보험에 대한
그 보험금을 일부 융통성 있게 선지급해드리는 사망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계약 부분은 이 사망에 대한 보장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밑에 특약들이 가입이 돼 있으신데 그 특약들로서 질병에 대한 보장 부분을 보완을 하셨어요. 근데 이 특약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 몇 가지 단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80세 만기로 일단 돼 있고요. 그리고 5년 갱신형으로 돼 있으세요. 그리고 이 특약 부분에서 아마 보험료가 3만 원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이 5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이 지금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50이 넘으셨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 갱신형 보험료 오르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으신데 일단 50이 넘어가면 한번 오를 때마다 이 갱신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주보험은 그냥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종신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이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특약 부분은 그 정리를 하시고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같은 보험료 대비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 보험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보험 알파 플러스 보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손이 분리되기 전에 통합형 보험으로 가입을 해 주셨는데 그 수술비 잔잔하게 잘 돼 있으시고요. 실손보험 돼 있으시고 운전자 보험까지 통합으로 구성이 골고루 돼 있는데 보험료 대비 이거는 보장은 괜찮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장은 괜찮으신데 부족한 부분이 지금 이게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운전자 담보가 많이 이제 지금 확대가 됐는데 운전자 담보가 좀 부족해요. 그 부분만 제가 좀 보완을 해서 통합보험에 같이 넣어서 한번 설계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설계를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특약 부분이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 보장 비슷하게 해서 암 2천과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씩 보완하고요. 그리고 매 수술시마다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의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의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106대 질병 진단비 수술비 1,000만 원 해서 암이 걸렸을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받으시는데 뇌출혈이나 허혈성 심근경색증 이런 게 걸렸을 경우에는 진단비 1,000만 원과 수술비 2천만 원씩 받아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보완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운전자 보험 담보가 좀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려면 또 최저보험료 10,000원을 채우려다 보면 이것저것 또 불필요하게 더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 건강보험에 그 운전자 보험 담보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3천만 원으로 이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7천만 원 좀 보완을 했고요. 벌금도 요즘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때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는데 이것도 2천만 원밖에 안 돼 있으니까 또 1,000만 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에 운전자 보험까지 다 통합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기존에 이제 계속 갱신되는 보험이 아니고 100세까지 20년 만기로 설계를 해봤는데 그래도 한 16만 원이면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 보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리 남편분 증권이요. 네.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른다 싶었던 아이생명의 CI 보험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좀 보험료가 오르고 있었던 부분들만 일부 정리를 할게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남편분이 100세 만기로 진단비랑 수술비를 크게 가져갈 수 있게 넣어드렸거든요. 네.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이제 50대 지나면서 아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보장들을 키워드렸는데 한 2만 원 정도 올랐어요. 네. 하지만 이건 이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거니까 남편분께 이득이 될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나도 좀 상담 받아봐야겠다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내 보험에 새어나가는 보험료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보험료로 큰 보장 원하시는 분들도 리모델링 도움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876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자녀들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후유장애 담보가 빠져 있어서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자, 맹충호 전문가님, 이 후유장애 보장이 좋다 하던데 이것만 따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질문 내용을 보니까 추가로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가입했던 보장 내용에 추가로 이제 더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질병 후유장애는 일단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더 많은 거죠. 결국에는 후유장애가 이제 필요하시면 추가로 새로 신규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조금 안타깝지 않아요. 그건 예. 실수로 이제 빠졌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그 후유장애 비용만 가입하고 싶은데 이 보험이라는 게 최저보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를 들어서 3만 원 최저 기준이다. 근데 보험료가 2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어치 다른 걸 추가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추가하려던 증권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중복되는 보장들을 일부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내가 몇 가지 담보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 항목들을 새로 빼면서 신규로 후유장애를 준비하고 그곳에다 다시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료가 그냥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 보험료에서 예.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10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다가 신규로 2만 원만 추가하면 되는데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의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곳에서 10,000원어치를 중복할 수 있는 것을 빼는 거죠. 그다음에 신규로 후유장애 준비하는 곳에 10,000원을 포함시키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것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더라도 신규로 준비할 때도 이게 비용을 이렇게 과거에 준비했던 증권에 있는 것을 옮김으로써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서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신규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 보험에서 중복되는 보장은 빼고 여러분들이 최저로 가져가야 되는 보장이 있는 만큼 거기에 넣어가지고 후유장애 보험 가입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질병 후유장애 쪽 보장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자, 12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넣으셨습니다. 자, 박돈숙 전문가님, 요즘 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럴수록 아프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도 들어야 되고 없는 사람도 들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없는 사람이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봐야 되는 원래는 상황이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보험을 들고 오는 싶은데 당장 이제 생활비에서 쪼개서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예, 어려운 사람일수록의 보장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험료를 적은 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뭐 20년 만기, 뭐 100세 만기 이런 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거는 100세 동안 보장을 받을 것을 20년에 땡겨서 내는 거기 때문에 예. 보험료가 비싸죠. 그럼 당장 싸게라도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려면 갱신형으로 해서 5년 갱신형 하면은 5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는 돈으로 5년 동안 보장받고 또 5년 후에 갱신해서 또 보장받고 하는 방법으로 일단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고요. 나중에 형편이 생기면 또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거고 급한 대로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또 전기납으로 가입을 하시면
100세까지 보장이라 하더라도 100세 동안 내는 전기납이 있습니다. 80년 동안 보장을 받으시려면 80년 전기납이 있는데 그 보험료를 80년 동안 계속 쪼개서 내기 때문에 그 달에 받는 보장에 대한 보험료만큼만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납으로 하면 또 보험료가 싸니까 100세까지도 보장을 똑같은 조건으로 가져가시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돈이 충분히 있다고 보험을 그때 가입하기보다는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보험이죠. 여러분들이 좀 납입 기간을 이용하시거나 갱신형 이용해 보셨다가 나중에 여유 되실 때 비갱신으로 다시 준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하고요. 전기납 보험으로 당장 내가 내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내 형편에 맞는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